최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늘릴수록 오히려 그 뒤에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력 인프라인데요. 이게 단순히 올해 한 번 뉴스 나오고 끝나는 테마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반도체 공장이 계속 늘어나면 전력 인프라도 같이 깔려야 하기 때문이죠. 최근 정부가 2040년까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력량을 다시 계산을 했는데 기존 전망에서는 최대 전력 수요를 138.2기가와트 정도로 봤는데 새로운 전망에서는 최대 165기가와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26.8기가와트가 늘어난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추가되는 전력 수요만 놓고 봐도 현재 건설되는 AP 1400급 대형 원전 약 19기의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이렇게 전기가 많이 필요해진 걸까요? 결국 핵심은 반도체와 AI입니다. 용인과 호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까지 계속 늘어난다면 기존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해진 겁니다. 실제로 정부 전망에서도 첨단 산업 관련 전력 수요가 20기가와트, 데이터 센터가 7.9기가와트 정도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투자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반도체 장비만 가져다 놓으면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공장까지 전기를 끌어와야 하고요. 그렇게 들어온 초고압 전기를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마다 필요한 만큼 전기를 나눠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당 구간만 차단해주는 설비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면 전력 인프라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할까요? 먼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부터 배전반, 차단기 같은 전력기기를 만드는 회사죠. 쉽게 말씀드리면 발전소에서 높은 전압으로 넘어온 전기를 공장이나 산업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핵심 장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 아직 기대감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실적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 2분기 HD 현대일렉트릭의 배전기기 매출이 2,312억 원으로 전년보다 20%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회사가 밝힌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내 반도체 프로젝트 공급 증가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납품해야 할 수주 잔고도 84억 9천만 달러 수준까지 쌓여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보면 11조 원대의 규모인데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실제 주문과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앞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큰 전기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역할이라면 LS 일렉트릭은 그 전기를 공장 안에서 필요한 곳마다 정확하게 나눠주고 관리하는 쪽에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공장 안에는 수많은 장비가 들어가는데 각 장비마다 필요한 전력도 다르고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장 전체가 멈춰버리지 않도록 해당 구간만 빠르게 끊어주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라인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배전반이나 차단기, 자동화 시스템 같은 장비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LS 일렉트릭의 2026년 1분기 수주 잔고도 5조 6천억까지 증가를 했고요. 회사 역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가 전력 사업 성장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앞에 두 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하는데요. LH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이 공장에 들어온 전기를 다루는 쪽이라면 효성중공업은 그 전기가 공장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초고압 변압기와 송변전 설비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용인처럼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반도체 산업단지는 기존 전력망에 선 하나 더 연결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전기가 지나가는 길을
크게 새로 깔아야 하는데요. 멀리 있는 발전 지역에서 수도권까지 전기를 끌어올 송전망도 필요하고요. 중간중간 전압을 바꿔주는 변전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전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38년까지 전국 송변전망에 약 72조 8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해안과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대규모 전력을 보내기 위한 HVDC 같은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결국 이런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이어질수록 초고압 전력기기를 만드는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에는 장기적인 수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반도체 공장 다 지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장 한두 개를 지어놓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팹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 생산 라인을 늘리고 또 새로운 팹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수년에서 10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라인이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또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더 끌어와야 하고요. 송전망도 더 필요하고 변전 설비도 더 들어가죠. 공장 안에서는 변압기와 배전반, 차단기도 또 추가돼야 합니다. 결국 반도체 공장 증설, 전력망 증설, 변압, 배전 설비 증설이라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전력기기 테마라고만 보면 조금 아쉽죠. 오히려 AI와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봐야 하고요. 쉽게 표현하면 AI와 반도체 산업의 삽과 곡괭이 역할을 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구분을 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산업 전망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계속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모두 이미 시장에서 전력 슈퍼사이클 기대를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하실 때는 단순히 전력 주니까 오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지, 생산 능력은 얼마나 확장이 되는지,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 얼마나 비싼지까지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공장에 전기를 누가 끌어오고 누가 전압을 바꿔주고 누가 필요한 곳마다 나눠주는지까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65기가와트까지 올라간다는 전망은 바로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앞으로 반도체와 AI 투자가 확대될 때까지 함께 체크해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